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고 왔는데요.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한성환 경제학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. 20세기 독일을 구한 게 놀랍게도 200년 전 철학이었다?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?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독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맥주, 자동차도 있겠지만 사실 20세기 역사만 봐도 정말 끔찍했죠. 두 번의 세계대전, 나치즘,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분단까지. 진짜 최악의 역사를 겪은 나라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이랬던 독일이 지금은 유럽의 중심, 최강국이 됐을까요? 한성환 경제학자는 그 답이 아주 뜻밖의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. 바로 20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건데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치, 경제 이런 게 아니라 뜨거웠던 철학 논쟁 속에 그 열쇠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그 시절로 들어가 볼까요? 네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. 바로 프랑스 혁명이 던진 거대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. 1789년 바로 옆 나라 프랑스에서 혁명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. 이 소식은 독일 지식사회에 정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어요. 자유, 평등, 박애라는 그때까진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가치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요. 독일 지식인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. 우리 독일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죠. 말 그대로 독일은 거대한 갈림길에 선 겁니다. 한쪽 길은 프랑스처럼 혁명의 가치를 받아들여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화주의, 다른 한쪽 길은 기존 질서를 지키면서 똑똑한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는 전제주의. 자,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? 자,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해서 독일의 지성인들은 크게 세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. 바로 자유주의, 낭만주의, 그리고 보수주의입니다. 근데 이 세 가지 생각이 갈라지는 아주 결정적인 지점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. 이성의 힘으로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느냐, 아니면 에이,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느냐. 바로 이 지점에서 세 갈래 길이 쫙 나뉘게 되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예를 들어 개인을 어떻게 보느냐. 자유주의는 똑똑하고 자율적인 개인을, 낭만주의는 공동체 속의 개인을, 보수주의는 흠 많고 불완전한 개인을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적인 정부의 모습도 다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.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자유주의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칸트, 실러 같은 철학자들이 대표 선수죠.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정말 100% 신뢰했어요. 모든 개인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뭐다? 바로 자기 실현이다.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당연히 개인의 자유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. 공화주의를 지지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요. 자, 다음은 낭만주의입니다. 이 사람들도 이성이 중요하다는 건 인정했어요. 그런데 이성만으로는 안 된다고 본 거죠. 자유주의가 너무 차가운 머리만 강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. 인간에겐 뜨거운 가슴, 즉 감정도 중요하다. 그리고 개인은 혼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안의 개인이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. 이성만 있고 서로에 대한 따뜻한 연대감이 없는 사회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거라고 경고한 거죠. 낭만주의 철학자 노발리스의 이 한마디가 낭만주의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. 공동정신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죽음이다. 와, 정말 강렬하죠? 개인의 자유? 물론 중요하지. 하지만 공동체를 떠난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. 자, 마지막 주자, 보수주의입니다. 이쪽은 앞선 두 생각과는 완전히 결이 달랐어요.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믿냐? 이게 기본 입장이었습니다. 이성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역사, 전통, 경험이 훨씬 더 믿을만 하다고 본 거죠. 왜냐?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존재니까요. 그런 대중에게 나라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? 엉망이 되겠죠. 그래서 차라리 똑똑하고 현명한 군주가 이끄는 큰 정부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18세기의 이 머리 아픈 철학 논쟁이 대체 어떻게 20세기 독일의 역사를 뒤흔들었을까요?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근대사는 이 세 가지 철학이 서로 싸우고 뒤엉키는 전쟁터 그 자체였어요.
1871년 비스마르크가 세운 제2제국 시대에는 보수주의가 힘을 얻었고요. 1차 대전이 끝나고 들어선 바이마르 공화국 때는 자유주의와 낭만주의가 잠시 꽃을 피웠죠. 하지만 그 혼란을 틈타 최악의 괴물, 나치즘이 등장했고요. 이 모든 걸 겪고 잿더미가 된 후에야 독일은 비로소 뼈아픈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길고 긴 성찰의 터널 끝에서 독일은 마침내 위대한 해답을 찾아냅니다. 그게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모델이에요.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셋 중에 하나를 고르자가 아니었어요. 과거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세 가지 철학에 좋은 점만 쏙쏙 뽑아서 합쳐버린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. 이 해법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융합입니다. 마치 최고의 요리법 같죠? 먼저 자유주의에서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재료를 가져옵니다. 개인의 창의력이 막 발휘되게요. 그리고 낭만주의에서는 연대와 평등이라는 소스를 뿌립니다. 시장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요. 마지막으로 보수주의에서 가져온 튼튼한 복지제도라는 그릇에 이 모든 걸 담아내는 겁니다. 정말 기가 막힌 조합 아닌가요?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의 장점을 살린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독일의 오래된 이야기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한성환 경제학자는 기사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짚어줍니다. 독일을 구한 건 이 셋 중에 어떤 하나의 철학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이 세 가지 생각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거대한 생각의 저수지를 만들어놨다는 것. 바로 그게 독일의 진짜 힘이었다는 거죠.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저수지에서 필요한 지혜를 길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한성환 경제학자의 말처럼 넌 틀렸고 나만 맞아 하는 식의 단순한 진영 논리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뿐이죠. 하지만 독일이 보여줬듯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섞어보려는 노력이 결국에는 아무도 생각 못했던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 오늘 한성환 경제학자의 기사를 통해 200년 전 독일의 지적 여정을 함께 떠나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벌이고 있는 이 수많은 논쟁들, 과연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독일처럼 풍요로운 지혜의 저수지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냥 서로를 핥히는 상처만 남게 될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냥 서로를 핥히는 상처